문제 2번 부가가치세입니다. 과세 자료 매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하단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 2-1번은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전송하는 문제가 항상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매 확인서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공급했다. 여러분 11 과세가 아니라 12영세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렇죠? 12영세. 그러면 지금부터 곧바로 입력을 해버릴까요? 여러분, 요것도 복수거래로 합시다. 다 같이 복수거래라고 써 있네요. 자, 4월 12일로 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 4월 12일로 옵니다. 4월 12일 와서 유형이 12영세. 그리고 다 같이 여기다가 복수 거래를 눌러요. 클릭. 그다음에 방수 카메라라고 씁니다. 방수 카메라. 수량이 20, 단가는 13만원 나와 있네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방수 카메라 말고 블루투스 카메라 블루투스 카메라가 50개가 있고 8만원이 있어요. 엔터 치고 넘어갑니다. 확인. 그러면 660이 나왔네요. 부가세가 없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우리가 매출했으니까 코나전자. 전자는 비워놓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전부가 다 외상이래요. 외상은 몇 번? 2번. 예상은 2번으로 했습니다. 전액 BC 카드로 결제했다? 여러분 예상으로 하는 것보다 아까 카드로 예상으로 했다면 여기 거래처에다가 우리가 뭔 카드로 바꿔주면 돼? BC 카드로 바꿔주면 돼.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상으로도 상관없잖아. 그죠? 바뀌어지면 이렇게 됐습니까? 예, 엔터. 됐다고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전송하는 문제를 해야 되겠죠. 전체 메뉴를 들어와서 날짜는 4월 12일이죠. 4월 12일을 검토. 4월 12일 엔터 치고 넘어가면 미전송 한 건이 보이고 전자 발행 확인. 예, 처음에는 어려웠던 내용이 이렇게 쉬워요. 이제 매번 하니까 두 번째 클릭, 로그인, 그리고 매출 조회. 이제는 도사가 되어가고 있죠. 예, 발행 눌렀나요? 네, 발행됐습니다. 전송 결과를 조회해보면 성공했다 그러니까 행복하네요.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도 보여드릴까요? 메인 매출 전표. 조회를 눌러보면 전자 발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다고 있어요? 냈네. 예, 됐습니까? 냈네. 다음은 이제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수정하는 문제 다음에 나올 것이다라는 걸. 아니나 다를까 수정 전자책임에서 나왔네. 예. 자, 날짜는 4월 30일이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용을 요거 좀 파악 좀 하고 갑시다. 다이팅 요거 할인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15분의 3이 뭐냐면 뒤에서부터 읽으세요. 15일 이내에 결제하면 3% 할인해준다. 이렇게 15일 이내 결제하면 3% 할인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300만 원에 대하여 3% 할인해준다는 얘기예요. 3% 할인. 그럼 얼마 나와요? 9만 원인가? 9만 원 나오죠? 3% 할인한다는 얘기가. 그럼 마이너스 9만 원 요거 수정세금에서 끌으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날짜는 5월 10일 날짜로 3% 여기 나오네. 3% 할인. 됐습니까? 예. 그러면 3% 할인이니까 우리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가야 합니다. 날짜는 다 같이 매달 며칠 4월 30일로 가봐요. 4월 30일 날 이 건에 대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클릭하고요. 여기다가 수정 사유를 잘 봐요. 공급가액이 변동됐다 이런 얘기예요. 다 같이 이걸 뭐라고 불러? 공급가액 변동을 클릭.
그리고 확인 눌러봐요. 확인 눌러보면 여기 4월 30일이 아니라 요걸 날짜가 수정하는 날짜가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파세 그 다음에 내용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금액 놔두고 넘어가고요. 공가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만 해준다고? 마이너스 얼마 해준다고? 공가에다가 9만원을 마이너스 한다고. 그럼 부가세가 마이너스 9천원 자동으로 되고 확인 눌러봐요. 5월 10일 날 가면 5월 10일 날 가면 여러분 뭐가 떠요? 5월 10일 날 한번 가볼까요? 마이너스가 뜨겠죠. 5월 10일 수정세금 계산서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수정세금 계산서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국세청에 전송하라고 그랬나요? 문제에 국세청에 전송하라고 그랬다면 자 같이 우리도 요걸 전송하라 그랬는가 봐봐요. 문제에서 전송하라 그랬죠. 여기 발급 및 전송하시오 그랬잖아요. 발급 및 전송하시오 그랬잖아. 전송하시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전송을 해볼 건데요. 날짜는 매달 며칠? 5월 10일로 가면 되겠죠. 전체 메뉴를 들어오시고 5월 10일 맞습니까? 5월 10일 클릭하고요. 5월 10일로 줘야 합니다. 0510 그리고 엔터 치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에 조회가 됐고요.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을 누르고요. 발행 그리고 아카데미 로그인 그 다음에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되었습니다. 전송 결과 전송 성공 됐다는 얘기는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네. 그렇죠? 매일 매출 전표에 와서 5월 10일 날 요거 전자 발행이 자동으로 되는지 확인. 전자 발행 자동으로 확인된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이제 뭐 부속 서류 들어올 차례 아닙니까? 부속 서류를 들어올 차례입니다. 부속 서류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 같이 뭘 할 거냐? 부속 서류에 가가지고서 뭔 문제가 나왔는가?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 작성 나왔네.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 요거 보고 곧바로 부동산 임대 공가액 작성을 해버릴까요? 자, 곧바로 작성을 해버립시다.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를 곧바로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러 왔습니다. 자, 과세 기간은 10월부터 12월. 그리고 자, 임차인이 누군가 보면 여기 하단에 나와 있죠. 삼성유통이라고 보이네요. 그러면 삼성유통 F2 삼성유통 검색해 보면 삼성유통 호수 나왔나요? 층이 몇 층이래요? 층이 제일 꼭대기에 여기 보면 나왔겠지. 여기에 보시면 13층 1302호 이거 보고 입력합니다. 13층 1302호 이렇게 동란 나왔고 그 다음에 면적은 95평방미터라고 나왔죠. 95. 그 다음에 용도는 사무실 엔터. 임대기간은 어디에 있냐? 임대차 기간 여기 나왔죠. 자, 2019 12월 1일 2019 12월 01일 2년가니까 2021 11월 말일까지. 보증금은 얼마냐? 보증금 1억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월세는 2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에 다같이 간주 임대료 여러분 떴나요? 간주 임대료 178356 178356 요것을 우리는 매일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면 다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 매일 매출 전표에다가 매일 매출 전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출 전표를 불러오면 여기다가 14건별로 합니다. 14건별 날짜는 다같이 12월 31일로 오고요. 14건별 유형에는 14건별 다같이 간주 임대료라고 쓰세요. 간주 임대료
방금 그 임대료가 178356이었죠. 178356. 여러분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되는데 걱정할 필요 없고 다시 입력하면 돼요. 178356 17835 이렇게 하면 되죠. 거래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분기 유형에는 혼합 3번. 자, 여러분 부가세 이수금 이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받아요? 임차인한테 받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요. 얼마가? 17,835원. 요걸 임차인한테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 거래처 참 중요해요. 보통예금의 거래처. 여기 거래처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거래처가 다 같이 여기는 무슨 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으로 이어주세요. 은행명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4건별로 입력을 해야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랬어요. 부가세 신고서에.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봐봐요. 월세 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월세 받은 거. 지금 월세 받은 것은 월세 받은 거 어딨냐? 월세 받은 거 여기 나와 있죠. 자료 2번에 보니까 월세 받은 거 전자세금 계산서. 이것은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12월 임대료 매매지점표에다 입력하라. 단주 임대료.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10일 과세 다 같이 10일 과세라고 적어놓으세요. 10일 과세. 자, 10일 과세. 매매칠 점표에다가 날짜는 몇 월 며칠로 갑니까? 10일 과세. 보통예금으로 12월분 임대료를 보통계좌로 받고 전자계산서. 날짜가 12월 30일이라고 나와 있죠. 12월 31일 전자계산서 보니까 세금계산서 보니까 12월 31일 날 10일 과세라고 적어놓으세요. 10일 과세. 그다음에 임대료를 받았어요. 임대료. 임대료를 얼마 받았어요? 200만원. 200만원. 그리고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거래처가 우리가 여기가 우리 거래처가 어디로 봐야 되냐면 삼성유통.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가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거래처한테 월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거래처는 삼성유통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전자세금과 관련된 건 1번. 그 다음에 혼합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혼합. 자,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서는 상당히 많이 틀리는데요. 여기서 제품 매출이 아니라 여러분 임대료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임대료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는 틀려요. 답안지 봐보세요. 임대료 수입이라고 돼 있죠. 임대료 수입이라고 써놓으세요. 임대료 수입.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좀 이따가 그거 확인하도록 하고 일단 분기부터 해봐요. 임대료 수익 2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다 같이 무슨 예금?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220만원.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임대료로 해야 되냐 임대료 수익으로 해야 되냐 분계를 임대료 수입. 이것은 전문적으로 임대업을 했을 텐데 여러분 실기 문제 처음으로 가보면 이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이 업종이 뭔가. 아니면 여기를 가도 되고 여기 나왔네. 실무평가 문제 임대업을 주업을 한다 찾았나요? 예, 여기 또 사업자 등록증을 가가지고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가지고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업이 주업이니까 여기 회사에서는 임대료 수입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임대료 수입이라고 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예. 아시겠나요? 임대료 수입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임대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 요거 많이 틀립니다. 임대료 수입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는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매입점표나 다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겠죠.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장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우리가 관련된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매입세 불공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유형자산을 구입했는데 세금 계산서 동그라미,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 이것은 50일 과세가 맞네요. 50일 과세. 여기 뭐라고요? 50일 과세. 왜요? 이거 봐보세요. 자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다. 기계장치 취득한 것은 50일 과세로 입력한다. 50일 과세. 이것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50일 과세로 입력하래요. 기계장치 매입했어요. 자, 근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기계장치에 대해서 일단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50일 과세로 입력을 해놓습니다. 날짜는 10월 며칠로 합니까? 10월 15일로 갑니다. 10월 15일. 자, 유형은 50일 과세. 그리고 다 같이 기계를 사왔어요. 기계. 2천만원, 2천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국 아이콘. 한국 아이콘이 거래처가 맞나요? 전자 맞고요. 분계 유형에서는 혼합이라고 씁니다. 혼합이라고 쓰세요.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되겠네.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 장치를 매입했어요.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고 하고 2,200만원이 미지급금 이렇게 뜬가요? 예, 미지급금 2,200만원이 떴어요. 이렇게 분기가 끝났어요. 자,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가봅니다. 두 번째. 자, 공통 공급가액이 나와 있어요. 과세분, 면세분. 총 공급가는 1억. 1억이라 동그라미. 그다음 면세가 차지한 것은 얼마? 3억 원. 그리고 여러분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불공제 내역 여기에 나왔습니다. 250만 원을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저는 기불공제. 예정분 불공제, 예정신고 때 불공제 내역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여러분 총 공통 매입세액이 700만원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매입세액 700만원. 그 다음에 여러분 정산 내역에서 정산하라는 거예요. 정산. 여러분 정산이라 그러면 확정신고를 가야 한다는 걸 아시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일반전표에 입력하라. 분계 회계 처리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불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차변의 부가세 대금, 대변의 이 자산의 이름이 뭐예요? 이 자산의 이름은 기계장치, 대변에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자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계장치. 그러면 여러분 이거 분기하는 거 다시 한번 써준다면 자, 요걸 차변에 뭐가 된다고요? 부가세 대금금. 차변에 부가세 대금금.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가 된다고요? 대변에는 자산의 이름. 원재료가 아니라 여기 자산이 뭐라 그랬어요? 기계장치라 그랬어요. 기계장치에서 차감이에요. 기계장치 이렇게. 12월 30일 날 일반전표 분기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자,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50일 과세는 입력했죠? 그 다음에 정산 내역으로 가야 되겠죠? 불공제 내역의 정산 탭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불공제 내역을 갑니다. 불공제 내역.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 여기 있죠? 자, 다음에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안분, 정산, 재계산인데 우리는 정산 탭으로 가야 되겠지요. 자, 계산식 F2 1번식으로 가고 2에 눌러보면 공통 매입세액 다 같이 불러봐요. 아까 공통 매입세액은 얼마나 했나요? 여기에 700만원 주어졌지요. 700만원. 여러분 따라하고 있나요? 예. 따라하고 있죠? 잠자는 건 아니죠? 너무 어렵다고? 네네. 안 들리는가?
네, 들리죠?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면세가 차지하는 건 얼마나 그랬어요? 여기 해놨잖아요. 3억으로 수정. 그 다음에 전체 총 공가액은 10억. 그 다음에 기불공제 매입세액. 아까 얼마나 그랬지? 기불공제 매입세액 여기 나왔네. 얼마 있어요? 250만원. 기불공제 매입세액.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뭐야, 이게? 250만원. 자, 여러분, 이것이 불공인데, 마이너스가 떴지요? 마이너스가 떴으니까 여러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내가 여러분 차변의 부가세 대입금이라고 썼던 거예요. 자, 차변에 마이너스가 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떴어요. 자, 원래는 여기에 뭔 공이라고요? 불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가 떴다는 얘기는 불공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입금, 차변에 부가세 대입금, 대변에 뭐가 된다고? 자산의 이름, 기계장치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불공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하러 갑니다. 입력. 어디로 간다고? 12월 31일 일반전표로 간다고요. 12월 31일. 차변에 부가세 대입금 얼마가 된다고? 4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된다고? 예, 자산의 이름이 기계장치다고요. 그 다음에 4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산도 끝내버릴까요? 결산 마무리 해버립시다, 여러분. 결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산 마무리 갑니다. 결산도 갑니다. 결산 곧바로 갈 거예요. 자, 여러분, 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이 전기예금이네요. 예금에 대한 이자. 근데 이자를 우리가 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예금한 날짜가 5월 6일이에요. 그런데 이자 지급일은 내년 아직도 멀었어. 5월 6일 날 준대요. 그러면은 발생주의, 다 같이 무슨 주의? 발생주의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서 받지 않았어도 오늘은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5천만 원에 대하여 3% 곱하기 몇 개월 발생됐느냐 이 말이지. 5월 한 달,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개월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여러분 올해 12월 31일까지 1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 안 받았죠? 그래도 100만 원을 차변에 다 같이 뭘 한다? 미소 수익이라고 불러요. 차변에 무슨 수익? 미소 수익. 얼마? 100만 원. 대변에는 뭐라고 한다? 다 같이 안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수익인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 한다. 100만 원. 이것을 다 같이 무슨 주의를 한다? 발생주의. 이건 너무나 쉽죠? 다음 자동결산 가봅니다. 자동결산에 가봐서 여러분 이걸 잠깐만. 자, 상품은요. 지금 4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 자료가 있어요. 기말 상품에는 12월 20일 수탁자에게 인도하였으나 친구한테 팔아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파는 게 있대요. 1,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서 내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상품은 지금 내 창고에는 4천이 있지만 친구 창고에 1,000만 원이 지금 보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해야 됩니다. 상품 5천만 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원재료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3천 그대로 적고요. 제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천만 원인데 12월 28일에 조건부 판매 후 구입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포함되어 있다. 구입의사 표시하지 않는 것은 내 거예요. 내 거는 포함돼야 돼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잘했다. 포함되어 있대요. 잘했다. 6천만 원 그대로 쓰면 돼요. 6천만 원 그대로. 여기다 잘했다.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변동이 있는 건 상품만 변동이 있는 거네.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하러 갑니다.
결산 자료 입력을 갑니다.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와서 1월부터 몇 월까지 간다고요? 12월까지를 가시고 제일 먼저 뭐 찾아요? 상품 찾아서 클릭. 여기에다가 4천만 원 입력하면 안 되고요. 얼마 입력하자 그랬어요? 5천만 원을 입력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원재료 갑니다. 원재료를 찾았나요? 원재료는 변동 없었어요. 얼마? 3천만 원. 그 다음에 여러분 기말 제품 갑니다. 기말 제품 클릭. 얼마 입력하면 돼요? 6천만 원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결산이 끝났습니다. 결산까지. 자, 여러분 결산까지 마무리 다 했죠, 여러분? 예,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가 뭐죠? 마무리가 점표 추가하고 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산까지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짝.